자, 앞에 판서를 좀 보죠. 오늘 우리가 배운 왕들에 대해서 잠깐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왕들은 이러이러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왕들 첫 번째 누구였어요? 효종이라는 왕이 있었죠. 우리 효종 하면은 이제 북벌, 시험에 나오는 거, 나선정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고, 이거 이번에 참 보조막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안 나와요? 그 다음 왕은 누구였어요? 현종이었죠. 현종. 그죠? 현종. 현종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현종 하면 딱 기억에 나는 거. 표시를 해놔요. 현종 하면 딱 기억에 나는 거. 현종 하면 기억에 나는 게 바로 예성론제. 예성론제. 그 다음에 이제 숙종하면 이제 기억에 나는 게 황국. 황국. 숙종하면 이제 황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 있냐면, 숙종하면 또 기억에 나는 게 오군영 정비. 오군영 정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상평통공. 그 다음에 장길산. 백두산 정계비.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게, 그 다음에 이제 뭘 배우냐면은, 영조. 이 안녕복 사건. 그다음에 영조. 정조. 오늘 시간이 되면은 영종조 다 하고, 영종조 다 하고, 그 다음에 순종. 현종. 순종이 아니고 순조. 순조. 현종. 철종. 이렇게 왕들을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자, 이제 영조부터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조선 역사에서 가장 오래 산 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름은 이금. 뭐 드라마들 이런 것도 동의도 있고. 이 영화 보셨어요? 이 영화에서 유아인 씨가 진짜 연기 잘하더라. 이 사도세자 역할로 나왔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악화를 정확히 보여주는 드라마였고 영화였는데 물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뭐 넘어가고 자 처음에 자 여기서 진사님들 이것 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경종이 왕이 됐을 때는 누가 권력을 잡았을까? 경종이 왕이 됐을 때. 경종이 왕이 됐을 때 누가 권력을 잡았을까? 그 진사님들 저 당연히 서인인데 소론이죠 소론. 진사님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한 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필기한구 밑에다가 또 연결해서 적으세요. 쭉 적을게요 제가. 여기서부터. 자 경종이 왕이 됐을 때는 두 개의 당이 있었는데 하나가 노론이 있었고 하나가 소론이 있었는데 그 이때 당시에 노론들은 연인군이라는 사람을 지지했고 연인군이라는 게 영조죠 영조. 그리고 소론은 경종을 지지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집권당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집권당은 소론이 집권당이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경종이 몸이 약했기 때문에 갑자기 사망을 하면서 영조가 이제 권력을 잡게 돼요. 영조가. 자, 영조가 이제 권력을 잡으면서 당연히 누가 권력을 잡게 돼요? 노론과 소론이 있으면 당연히 누가 권력을 잡게 돼요? 당연히 이 노론이 권력을 잡게 됐겠죠. 그죠? 그러면서 영조는 아버지의 황국, 그 다음에 동시에 왕권을 강화하겠다는 일환으로 요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탕평책이라는 걸 실시하게 됩니다. 탕평책. 자, 이거 필기 하셨습니까, 진사님들?
자, 그러면 다시 화면을 좀 넘길게요. 자, 탕평책을 강조하다. 자, 비빔밥을 보다가 이제 이걸 믿게 됐는데, 이제 탕평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진사님도 잠깐만 우리 비빔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나는 개인적으로 비빔밥을 그렇게 썩 선호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비빔밥을 나가서 사 먹는 게 난 돈이 아깝더라고. 그러면 잠깐만 이거 좀 볼게요. 자, 진사님 요 앞에 좀 봐봐요. 이 비빔밥 보이죠? 비빔밥. 요 비빔밥. 여러분 이 비빔밥을 어떻게 먹어요? 계란 후라이 따로, 버섯 따로, 요거 따로, 요렇게 따로 이렇게 먹어요. 이게 다 섞여야 그 매력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탕평책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영조는 탕평책을 비빔밥을 보면서 아 이렇게 다 섞어야 우리의 생각을 다 섞어야 하나의 큰 능력이 나올 수 있다. 영조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번에 한능검에 비빔밥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 치는데 비빔밥이 나왔다. 12시 20분에 마치니까 점심에 비빔밥을 먹어야겠다. 맛있겠다. 이러면은 이제 곤란해진다. 이제 시험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실시한 탕평책이 완론 탕평책이에요. 각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정파를 등용할 것을 천명했는데 이 완론 탕평책 밑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어, 자신의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뽑았어요. 자신의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처음에 영조는 뭐 네 편 내 편 안 가리고 다 뽑을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균관에 탕평기를 세웠어요. 성균관에. 질문. 왜 하필이면 다른 데도 많은데 성균관에 탕평기를 세웠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성균관에서 성균관을 졸업하면 이제 과거 시험을 보잖아. 그럼 거기에서도 이제 성균관 안에서도 이제 정파가 형성될 거 아니야. 뭐 남인인지 서인인지 노론인지 소론인지. 왜냐하면 아버지에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사람을 뽑겠다 해서 탕평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산림 세력을 제거하는데 산림 세력이라는 건 뭐냐면 옆에다 적어볼까요? 이제 스승이라고 보면 되는데 스승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신유진 진사님이 영조 영조한테 이제 그 과거 시험을 합격하고 영조의 신하로 있는데 왕이 무슨 정책을 하려고 해. 그러면은 이거를 그 자기 스승인 성윤이한테 얘기하는 거야. 왕이 뭘 하려고 하십니다. 아 진짜? 야 압박해. 하면서 막 뒤에서 이렇게 압박을 넣는 거야. 그 대표적인 산림 세력이 누가 있었냐면 송시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산림 세력이었지. 뒤에서 이렇게 그 자기 제자들과 학파를 조정해서 정권을 압박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서원을 정리합니다. 자, 여기서 진사님들 질문할게. 서원 정리가 시험에 2번 나옵니다. 시험에 2가지가 나오는데 흥선대원군의 서원 정리가 있고 그 영조의 서원 정리가 있어요. 이 2개는 좀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영조는 서원을 만일 뭐 100개가 있으면 30개를 정리했다고 하면 흥선대원군의 서원 정리는 100개 중에 80개를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영조의 서원 정리는 기업으로 따지면 소기업을 정리한 거고 흥선대원군의 서원 정리는 중소기업을 정리한 거고 완전 중간기업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물어볼게요. 왜 서원을 정리하려 할까? 서원을 국가에서 왜 정리하려고 할까?
얘네들 면역을 하잖아요. 음.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학생들은 유림이라고 하는데 유림들은 다 이런 거 봤잖아. 유림 세력을 정리하기 위해서. 알겠죠? 그 다음에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킨다. 진사님들 내가 또 질문해 볼게. 이조전랑 때문에 살인파가 둘로 나누어져. 그 당 이름이 뭐예요? 이조전랑 때문에 살인파가 둘로 나누어져. 그 당 이름이 뭐야? 진사님들 지금 혹시 서버가 렉 걸려가지고 나 혼자만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생각이 안 나는 겁니까? 이조전랑 때문에 살인파가 둘로 나눠진 거. 그건 기성살인만 앞에 거고 이조전랑 때문에 둘로 나누는 그렇지 동인서인이 이게. 그다음에 자 2인자의 난 옆에다가 뭐라고 적냐면은 이게 바로 탕평책이 이제 붕괴가 되는데 바로 그게 2인자의 난이에요. 2인자의 난. 자 앞에 판서를 볼게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인데 소론이 노론을 공격한 사건이 나는데 그게 2인자의 난이야. 2인자의 난.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2인자의 난 나오면 0도 찍으세요. 다시 2인자의 난 나오면 뭐 찍으라고? 0도 찍으세요. 우리 김음돌 나오면 누구 찍어요? 그렇죠. 2인자의 난 나오면 0도 찍어야 돼. 비빔밥 나오면 뭐 찍어야 돼? 0도 찍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볼게요. 2인자의 난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서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때 당시에 영조가 그러니까 이건 듣기만 하세요. 영조가 어떻게 됐든 영조 자 여기 물어봅시다. 영조하고 경종은 무슨 사이일까? 배다른 형제예요. 배다른 형제. 근데 영조가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기 형을 원래 영조랑 경종이랑 친했어. 어렸을 때 같이 놀고 그래서 형이 아프니까 자기가 보살피겠다 했는데 이 형이 몸이 안 좋은데 인삼을 먹으면 안 되는데 자꾸 영조가 인삼을 갖다 바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거 들어봤죠?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인삼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인삼을 갖다 바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인삼을 먹고 몸에 자꾸 열이 나면서 이제 경종이 사망을 했다고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영조가 지금 형을 죽인 거잖아.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확실한 건 아닌데 일종의 설이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이 소론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영조가 형을 죽이고 왕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난을 일으킨 거야. 그게 이인자의 난이야. 그래서 영조는 왕을 하는 기간 동안 형을 죽이고 암살했다, 형을 죽이고 왕이 됐다는 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살아요. 그래서 영조가 가지고 있는 버릇 중에 하나가 뭐 있냐면 이 귀를 닦는 거예요. 그 영화 사도에 보면 영조가 막 신하들의 말을 듣고 하면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 귀를 막 이렇게 씻는 버릇이 나온다. 그게 다 여기 이인자의 난.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소론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조 때 이 어떤 당이 독재를 하게 될까요? 그렇죠. 노론이 독재하게 되는 거죠. 영조 때는 이제 노론 독재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물어본 학생이 아예 소론이 없어진 거예요. 그건 아니고 소론 세력 중에 일부는 남아 있는데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진사님들 우리 효종 때부터 쭉 공부를 하다가 그죠? 효종 때까지 쭉 공부를 하다가 몰락한 당이 있어요. 누가 몰락했어요? 남인이 몰락했죠. 또 누가 몰락했어요? 소론이 몰락했죠. 이러한 사건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세자랑
그 누구지? 영조랑 사이가 멀어집니다. 왜 멀어지냐면은 첫 번째 사이가 멀어진 이유는 첫 번째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아버지는 공부를 하길 바라는데 아들은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이 사도세자가 후궁의 아들이었거든요. 그 영조가 46세 이제 자식을 봤는데 진짜 늦은 나이에 자식을 본 거죠. 장남을. 원래 장남이 있었는데 일찍 죽고. 그래갖고 이 영조가 이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길 바라는데 이렇게 그렇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부모 욕심에 이제 자식이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영조가 그 사도세자 보고 대신 정치를 하라고 대리청정을 시켜요. 그 대리청정이라는 게 뭐냐면 그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만든다고 문종 보고 대신 정치하라고 한 거. 그게 대리청정이에요. 그런 식으로 대리청정을 시켰는데 이 사도세자가 오히려 아빠를 도와주겠다고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이제 이게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거 시험에 안 나와. 아빠를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아빠를 도와주는 방법은 노론을 누르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도세자가. 그래서 이 사도세자가 노론의 비리들을 막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세자가 이런 걸 한다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노론에서 몰락한 사람들과 그러니까 사도세자 주변에 몰락한 소론과 몰락한 남인들이 이제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세자도 이게 싫지는 않았어. 왜? 이걸 이용해가지고 아빠를 도와주고 싶었으니까. 근데 이걸 몰랐던 거지. 아빠가 지금 누구의 힘으로 왕이 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사도세자는 아빠와 노론과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야. 아빠와 노론은 한 몸이기 때문에 이거를 떨어뜨릴 수가 없었던 거야. 왜냐하면 이것도 역사까지 배우는 건데 경종이 왕을 하고 있을 때 경종 보고 네 몸 아프니까 빨리 세자 정해라. 그러니까 이제 경종이 그럼 나중에 정하면 안 되냐? 아 네가 몸이 아프니까 빨리 세자 정해라. 얘로 빨리 정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노론이 거의 얘를 왕으로 만들어 준 거였거든. 그러니까 영조 입장에서도 얘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 아들이 나서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서 버리니까 이 노론들이 이제 영조를 압박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영조가 그래도 아들을 지키고 싶어가지고 듣지 마세요. 그래서 영조가 아들을 지키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영조가 61세 때 새로운 여자를 맞이하는데 중전을 새로 맞이하는데 그 중전이 바로 정순왕후예요. 정순왕후. 이 여자가 16살. 우리 아빠가 중삼 꼬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해요. 이 여자가 이제 노론 계열이거든. 노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현실적으로 사도세자를 지키는데 별 도움이 안 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사도세자가 아빠랑 대리청정하는 과정에서 결국 갈등을 겪게 되고 사이가 멀어지면서 얘가 이제 소위 막가게 됩니다. 막가게 된다는 건 뭐 기생 데리고 오고 망나니 데리고 오고 스님을 궁궐에 데리고 오고 갑자기 뭐 관에 들어가 있는다든가 뭐 장례를 치를 때 상복을 안 입는다든가 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가 결국은 이 사도세자가 그 영조를 암살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이제 뒤집어 씌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귀주에 갇혀서 죽게 됩니다. 귀주. 그게 바로 사도세자 사건이. 이걸 이모 사건을 다른 말로 사도세자 사건이라고 하는데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는데 뒤주라는 게 뭐냐면 선생님 뒤주 한번 들어봤죠?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었다. 선생님 잠깐 여기 볼까요? 이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진사님들? 요거, 요 뒤주. 어,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진사님들? 이게 뭐 하는 건지 혹시 아세요? 이게 혹시 야, 이것도 있네. 현대판 사도세자 뒤주. 이게, 야, 이게 뭐냐면 쌀통이에요, 쌀통. 맞아요. 쌀통이에요, 쌀통. 근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왜 사도세자를 쌀통에 넣었을까? 이제 이게 정조와 관련이 있어요. 이걸 이해를 해야 정조가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보세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사형을 이제 아버지의 암살 혐의로 이제 사도세자가 사형을 당하면 사형을 당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을까요? 목을 자르는 거, 사약을 내리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사도세자가 역적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진사님들. 이 사도세자가 뭐가 된다고?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사님들 물어볼게. 사도세자가 역적이 된다는 거는 정조도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조도 역적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조를 어떻게 했냐면 잘 들으세요.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영조가 사도세자잖아요. 사도세자.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를 이 효장세자로 입양시켜요. 이제 족보를 바꾼다고. 이 효장세자로 보내고. 강사님, 효장세자가 누구예요? 아까 얘가 얘기 한번 했죠. 그 영조가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가 일찍 죽었다고. 그게 효장세자예요. 일로 보내고 얘를 자살한 걸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영조가. 지주에 갇혀서 죽은 걸로. 그렇게 해야 정조가 왕위를 계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조가 사도세자 그 정조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절대로 어디 가서 사도세자의 아들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의 아들이라고 해야 된다? 효장세자의 아들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조를 왕으로 앉히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택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이거를 다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고 뭐라고 외워야 돼? 그냥 사도세자가 뒤지에 죽었다. 이것만 아면 돼. 근데 이제 뭐가 시험에 나오냐? 이 사건을 계기로 영조의 방법은 옳았다. 아니다. 영조의 방법은 틀렸다. 이렇게 이제 또 자기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져서 또 나눠지는 거야. 내가 한 거 아니야. 이제 그만 인상 써. 그래서 영조의 영조의 방법은 옳았다라고 얘기하는 벽파와 이렇게 외우는데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있으면 다 답답하고 벽 같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조의 정책은 옳았다고 얘기하는 뒤주에 이던 나를 여기에 가둬둔 벽파 사도세자의 죽음은 옳다. 영조가 잘했다라는 벽파와 아니다. 영조의 방법은 틀렸다라는 시파로 나누어져요. 이런 시파, 이런 시파 이런 영조 시파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됐습니까, 진사님들? 질문. 둘 중에 누가 권력을 잡았을까? 진사님들 필기하고 계세요? 그렇죠. 벽파가 이제 권력을 잡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영조가 또 뭐 했는지도 보겠습니다. 사도세자 사건을 다른 말로 이모옥 사건이라고 하니까 이모옥 사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모옥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이런 거는 그냥 나한테 듣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기고 이모옥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노론이 벽파와 시파가 나눠졌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딱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 붕당정치 정제도를 일일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거야.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눠졌구나. 이렇게 해서 나눠졌구나. 그런 거를 내가 여기다 적어놨다고. 어디에 적어놨냐면 여러분 책
146페이지에 보면 내가 이 분당정치 전개도로 이게 설명해 놨다고. 알겠죠? 47페이지까지. 46페이지까지인가? 하여튼 거기 설명을 꼭 적어놨으니까 그냥 읽어만 보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법 시험에 나온다. 거의 단골이다. 자, 볼게요, 진사님들. 지금 요거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진사님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볼게요. 균역법을 실시하다. 조선은 군대에 간다, 안 간다? 이거부터 알자. 조선 전기 말고 조선 중기부터 군대를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래서 조선의 병사 수가 너무 적다. 이거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조선의 병사 수가 너무 작다. 이건 문제 있다. 이걸 얘기한 사람 누구예요? 율곡2의 10만 양병설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제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군포를 내는데 군포가 몇 필 내냐면 1년에 2필을 내요. 2필. 2필을 냈는데 자, 여기 이제 이쪽 화면으로 돌아와서 잘 보세요. 2필에서 1필로 감면해 준 거야. 이해가 돼요? 세금이 감면이 됐다고.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줬다고. 근데 우리 진사님도 이제 뭐 대충은 아시겠지만 지금 국가가 우리한테 돈 주고 뭐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돈을 다 이제 여러분이 갚아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나도 갚아야 되고. 그 뭐 잠깐 여러분이 지루해하는 것 같아서 잠깐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봅시다. 자, 2필에서 1필로 감면해줬다. 요거 이 단어 시험에 나오고 균형청을 설치했다. 선해청. 우리 선해청 배웠습니다. 근데 선해청은 대동법 할 때 배웠는데 이건 알 필요 없고 요게 중요하다. 세금은 감소되었지만 부족한 세액은 요 단어 시험에 보기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요 단어 두 개. 이 두 단어를 모르면 완전히 큰일입니다. 결작이라는 거는 부자들한테 더 걷는 거예요. 선무군간포라는 건 간단히 얘기하면 부자 중에 부자한테 더 걷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다시 이거 좀 깊게 얘기해 볼까? 결작은 토지를 많이 소유한 사람한테 더 걷는 거고 선무군간포는 부자 중에 부자한테 더 걷는 거예요. 그냥 한때 얘기하면 부자한테 더 걷는 거다. 근데 시험 문제를 풀 때 주로 결작과 선무공간포를 물어보는 문제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로 안 나온다. 그럼 뭐가 시험에 나오냐? 결작, 선무공간포 이 단어만 시험에 나온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단어를 뭔지 모르면 그 문제를 못 푸는 거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농민의 부담이 감소했으나 군적이 문란해져. 군적이 뭐냐면 군인 그러니까 내가 일반 농민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명단에 적을 거 아니야. 성민이는 군대 가야 되는 사람 명단을 이렇게 적을 거 아니야. 그 명단을 위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명단을 위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군포를 냈는데 또 내야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족 대신해서 내고 옆에 집 것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해.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이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 첫 번째. 어느 왕 때다? 영조 때 균형법을 실시했다. 우리가 두 가지 배웠죠. 첫 번째 법 대동법, 영정법, 균형법. 요 순서 다시 대동법, 영정법, 균형법. 균형법이 제일 마지막이고 균형법에 부족한 세액을 어디에서 충당한다? 결작하고 선무군간포에서 충당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진사님들. 그 다음에 사회 볼게요. 사회 보면은 사형에 대해서 삼심제를 실시했다. 이런 건 뭐 알 필요 없고 내가 이걸 안 적어놓은 거 같네. 얼마 전에 한능검 할 때 이 단어가 시험에 나왔는데 잠깐 이거 좀 적어볼까요? 근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군포를 매기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진사님들? 군포를 매길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
이게 지금 나이. 그렇죠. 나이를 확인하려면 뭘로 확인해야 돼? 그렇지. 화폐법을 재검토 및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안 적었, 내가 하나 안 적었는데, 자, 삼신제 도입, 요거 노비 종모법, 요거 일단 시험 나온다. 양인의 수를 확보하기 위해 여자가 양인이면 자식도 양인으로 하는 노비 종모법. 이게 뭔 말이냐면 둘 중에 한 명이 노비면 무조건 노비였어.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명이 노비면 노비였는데 이제 여자 쪽을 좀 더 중심적으로 보는 거야. 질문, 왜 갑자기 여자 중심적으로 볼까? 조선이 여자를 이제 우대하기 시작해서. 땡. 남자가 없어서. 땡. 확실해서. 땡. 세금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노비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세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비의 숫자를 줄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쪽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제 세금 확보, 세금 확보. 그다음에 요거 시험에 나온다. 청계천을 보수공사했어요. 요 그림 시험에 나옵니다. 요 그림. 그리고 요거 내가 못 찾아서 안 적은 것 같은데 요거 하나 적읍시다. 이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게 있었대요. 아 생각이 나네. 아 신문고가 부활해요. 근데 내가 몇 년도인지를 몰라 못 찾아가지고 아마 안 적은 것 같은데 여기다가 질문할게요. 진사님들 신문고 만든 사람 누구예요? 신문고 만든 사람 태종. 세종이 아니고 태종. 괜찮아요. 지연 지사님. 다시 얘기하는데 진사님들 우리 틀린 거 같고 서로 쪽팔려 하지 맙시다. 쪽팔리는 거는 뭐냐면 수업 열심히 다 듣고 시험 떨어지는 게 쪽팔리는 거예요. 음. 그리고 나도 여러분이 합격했다고 문자 보내주면 얼마나 흐뭇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잘할 수 있습니다. 음. 자, 문화 봅시다. 이때 당시에 금강산을 그리는데 자 학생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진경산수화라고 하는데 이게 진경산수화라는 건 그림 그리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원진사님 오늘 안 오셨죠? 아니 동원진사님 와야 물어볼 수가 있는데 진경산수화라는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을 되게 많이 그렸어요. 질문, 왜 우리나라 유학자들하고 사람들은 왜 중국을 그렸을까? 중국을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렇지, 세계 중심, 그렇지, 4대 관계 세계 중심,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중국만 그렸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진경산수화, 이제 우리의 것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의 것. 그렇지, 우리의 것을 이제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진경산수화고, 그 진경산수화 그림 중에 하나가 정선의 금강전도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대전을 편찬했다. 속대전이 우리나라 법전. 법전. 진사님들 여기 채팅에 제가 하나 적어줄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법전의 종류 한번 물어볼까요? 조선 최초의 법전은 최초의 법전. 조선 최초의 법전. 최초. 조선 최초의 법전은 정도전이 만든 경국대전. 정도전이 만든 경국대전이 아니고 조선 경국전. 이게 바로 여기서 뭐가 있는 거예요? 재상정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성종 때 경북대전이 이제 완성이 되죠. 이게 조선 최고의 법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야? 영조 때 속대전이라는 법전이 나온 거야.
질문. 왜 자꾸 법전을 만들까? 아니에요. 왕권 강화도 있긴 있겠지만 또 하나는 왕권 강화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세상이 흐르면서 다양한 범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범죄에 맞는 처벌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뭐 N번방 사건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이제 새로운 법들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중환의 택리지 요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요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이거는 영조의 업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 진사님 요거 잠시만 내가 이거 연도순으로 정리해서 그런데 자, 진사님도 제가 설명 잘 들으세요. 이거를 영조의 업적이라고 물어보는 거는 안 나오고 영조 때 있었던 일이니까 이거를 그렇게 보지 말고 영조 때 있었던 일은 이거예요. 그죠? 야, 내 잘못 얘기했다. 영조의 업적은 이거고 영조가 왕을 하고 있을 당시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죠? 근데 얘기는 뭔 말이냐면 시험 문제에 이 그림이 만들어졌을 당시에 사회상으로 옳은 것은 그럼 이걸 찍으면 된다고. 근데 다만 영조의 업적을 물어보는 거 나오면은 요 세 개 중에 요거 찍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을 거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영조 때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중환의 택리지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여행 가이드북인데 어, 마산에 뭐가 유명해요? 요리 중에? 성지기사는 왜 아구찜이 유명한지 알아요? 이게 6.25 전쟁 때 먹을 게 없어갖고 아구를 먹었거든. 그래서 아구찜이 유명한 거예요. 원래 아구를 먹는 게 아니거든. 6.25 전쟁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부산에 가면 뭐가 유명해요? 그렇죠. 돼지국밥이 유명하죠. 부산에 돼지국밥에 뭐 넣어서 그래요? 부산은 바닷가가 있는데 왜 국밥이 유명해요? 그렇죠. 새우젓 때문에 그래요. 새우젓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이중한 택리지에 적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일성록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이거는 정조할 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일단 얘기할게. 정조가 세자 때부터 일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일성록에 보면 정조가 하루에 얼만큼 공부했고 정조가 이 왕이 됐을 때 얼마나 긴장했고 이런 게 적혀 있어.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도 일기를 쓴 거야. 근데 이 아빠가 자기만 쓰면 되는데 죽을 때 뭐라고 했냐면 모든 왕들은 앞으로 일기를 쓰라고 하고 죽은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왕들부터는 다 이 일기를 써야 돼. 그래서 일성록이야. 그럼 뒤에 왕들은 이제 누가 일기를 썼겠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 신종, 헌종, 철종, 고종, 훈종 이런 왕들이 이제 다 일기를 쓰는 거지. 근데 이 왕들이 이제 일기를 쓰는데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가 안 쓰고 부처님이니까 밑에 애들 시켜요. 불러가지고 야 써라 이런 식으로.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건 시험에 나온다. 국가가 만든 백과사전. 공공문헌비고. 요건 시험에 나오고. 국가가 만든 백과사전. 자, 문제 두 문제 풀어보고 정조로 가겠습니다. 자, 풀어보세요.
4번인데 어떻게 푸냐. 나 이거 보고 풀었는데 2인자에 난 영조죠. 자, 1번 안 배웠으니까 패스. 2번 누구예요? 2번. 대동법을 경기도에만 실시했다. 조선시대 복습 안 했구만. 광해군. 그 다음에 5번은 오늘 배웠다. 숙종. 아시겠죠? 이런 문제는 쉽다. 자, 요것도 풀어보세요. 자, 진사님들 볼게요. 역의 고통이 심하다.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키워주라. 이거 무슨 왕이에요? 영조죠. 자, 진사님들 물어볼게요. 1번 누구예요? 1번. 편찬하여 법령을 정비했다라고 편찬을 시작했다라면 세조가 맞아요. 근데 정비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성종이에요. 성종. 2번은 누구예요? 그렇지. 광해군. 3번은 오늘 대경지사님 전성기인데. 그렇지. 효종. 4번은 지금 우리가 했던 단어 계속 나오잖아요. 4번 누구예요? 오군영 정비 나오면 무조건 이왕 찍으세요. 숙종. 그렇지. 정답은 5번. 자,